자, 꼭지점 특강 시즌3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강론 파트에서 신상 공개제도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5년 승진 문제에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시험 경향을 보면 승진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우리 시험, 채용 시험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가시면서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 일단 법원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유죄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약식 명령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 명령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대상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등록 대상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지면 당연히 법원은 이 판결문을 누구에게 주냐면 법무부 장관에게 줍니다. 법무부 장관은 등록, 여성가족부 장관은 줄여서 여가부 장관은 공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법무부 장관한테 얘는 등록 대상자가 많으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라고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 보내주게 되냐면 판결문을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판결문을 보내주게 되는데 판결문을 보내주는 기간은 10살 이내가 되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공개는 누가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니까 여가부 장관에게 다시 보내주면 여가부 장관이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법원도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알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한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신상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이거 왜 시키는 거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장관들도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겠지만 본인한테도 등록 대상자 본인에게도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요건 며칠 이내에 제출하는 거냐면 30일 이내.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 변경사항은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되냐면 20일 이내가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성범죄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 등록 기간이 법무부 장관이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항상 이 파트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왼쪽에 기준을 따로 외우고 오른쪽에 기간을 따로 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훨씬 더 암기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초과 10년을 초과하는 됐죠?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여기가 10년 초과면 그 다음은 10년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10년 초과 하나만 외우면 자동적으로 10년 이하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를 외우면 두 개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3년 이하 그리고 벌금형 이렇게 됩니다. 됐죠? 벌금형 이렇게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30년, 20년, 15년, 10년간 등록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험에서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등록 대상자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성범죄자 알림이. 주변 사는 지역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등록 대상 또는 공개 대상인 사람들 각 집에다가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이런 것들이 막 신상 정보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과 관련해서는 바뀔 수 있죠. 사람의 모양이 뭐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머리를 길렀거나 잘랐거나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사진을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이런 사진, 컬러 사진 보내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최초 등록했죠. 최초 등록하면 그 다음에 12월 31일 딱 되면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되면 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1년마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라고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됐죠? 그럼 만약에 오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되었으면 오늘 사진 찍었겠죠? 내년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도 12월 31일까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고요. 요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있는데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는 신상정보 공개해야 하는 법률 요건 머그샷입니다. 잡혀 들어가면 머그샷 찍는 건데 그거는 30일 이내 최신의 사진으로 한다. 요 두 가지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는 거고 특정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은 30일 이내의 사진으로 한다. 요 두 가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날짜 위주로 한번 잘 보시고 요 기간, 등록 기간은 왼쪽에 기준 먼저 외우시고 오른쪽에 연수를 따로 외우는 방법. 그게 가장 암기하는 효과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등록 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나와 있고요. 약식 명령 나와 있고 공개 명령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본인도 자신의 신상정보 제출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가 되는 거니까 1번 질문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연락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 제출해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게 맞죠? 따라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 변경이 됐어요. 전화번호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됐다. 아까 그림에서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그랬지? 20일 이내에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역시나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가봅시다. 3번 지문. 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기본 신상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할 때는 범죄 경력 자료 그리고 지금 저지른 성범죄가 뭔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내는 거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4번에 가서 보시면 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아니라 그랬죠. 오늘 등록 대상자가 됐으면 내년 오늘 또 사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 출석해서 사진을 찍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린 지문이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들을 오늘 강의에서도 드러났지만 복잡한 절차를 그림의 형태로 구조도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구조도를 여러 차례 그려보시고 여러 차례 복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하나의 로드맵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마치 홀로그램에 그림이 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에다가 지문을 갖다
끼워 맞춰버리면 훨씬 더 빨리 풀리고 실수도 적어집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따라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 대단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많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